강원도 주요 항만에서 평택항까지, 평택 당진항까지 자동차로 이동할 때 출발 항만에 따라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 양양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이렇게 있고요. 동해항, 삼척항에서 평택항까지는 3시간, 3시간 30분, 속초항, 평택항까지 3시간, 3시간 20분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 광양항, 이렇게 광양항과 평택항 걸리는 시간이 육상 운송 화물차 기준으로 250km, 260km, 소요 시간은 3시간, 3시간 30분. 강원도에서 들어오나 광양에서 들어와 별로 차이가 안 걸려요. 네네. 그래서 광양항과 평택항을 잇는 정기 컨테이너 운항이 있고요. 운항 일정에 따라서 보통 편도 17, 18시간 정도 소요된다. 그럼 평택항 평택항만의 규모를 잠깐 평택항만도 있는데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다. 평택 당진항이 있는데 연간 19,000석 이상의 선박이 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5년 기준해서 95만 TEU를 이렇게 처리한 컨테이너를 처리한 대규모 항만이다. 평균 수심 11에서 18m의 안정적인 입지. 이렇게 해서 동서부두, 송화, 고대부두를 갖추고 있다. 지속적인 배후 단계 개발 활동, 동북안 물류 거점으로 성장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연 방파제로 둘러싸여서 태풍 해일 피해가 적다. 5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이 입출항 가능.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동부두, 서부두, 송화부두, 고대부두, 여객부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대한민국의 항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산 항만인데요. 한국의 3대 항만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 광양항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운 분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울상항 또는 주화항만으로 성장 중이다. 나와 있고요. 전라남도 항만이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수 광양항을 중심으로 동북아 해양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취급, 이렇게 에너지 산업에서 광양항은 세계적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 스마트 항만 전환 및 배후부지 공업지역 확대. 이렇게 나왔고요. 북극 항로 거점, LNG 벙커링 및 에너지 수출입 중개기지 육성 추진, 해상 풍력 거점, 이렇게 물류 환경, 대규모 벌크 화물 및 환적 위주 운영, 친환경 선박 서비스, 대규모 해상 풍력 및 북극 항로 미래 산업의 주요 거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라남도 고흥군의 대표적 항만이 녹동항이 있는데요. 광양까지 거리는 70, 80km, 이동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흥 서쪽의 녹동항, 여수, 순천을 거쳐서 광양만으로 이동하는 경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고흥 항만의 규모를 좀 볼게요. 전라남도 공항만의 규모가 녹동 신항과 나로도항이 있고요. 제주 연계 물류센터, 제주도가 이쪽으로 물류를 운송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주도와 내륙을 잇는 물류 거점 역할, 물류센터는 5,000평방제곱미터 규모 조성 예정.
나로도항은 보은군 동래면 신금리 유치원 연안항인데요. 홍지역은 230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규모 항포구가 향후 우주 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등 연구와 항만 기능이 발전할 전망이다. 그래서 공항만이 항만 규모로 즉 규모를 늘린다는데요. 공항만의 컨테이너 입항 가능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 소형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한 3,000톤급 화물선 입항은 가능하다. 일반 화물 및 여객 위주의 항만이다. 그래서 독동 신항과 공에서 3,000톤급 화물선이 안전하게 입항한 사례에 있다. 컨테이너 화물 적재와 3,000톤 화물선이 여객선 연안 화물선 중심으로 인근 해역에 저수심 구간이나 빠른 조리가 존재할 수 있어 입항 시 이게 수심이 좀 낮은 데가 있네요. 대규모 컨테이너 전용 보드가 아니다. 이렇게 이게 있네. 유사시에는 뭐 작은 이게 물류를 이쪽으로 광양 쪽으로 해서 이거를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서해 항만 인천항, 평택, 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10여 개의 무역항을 존재하는데요. 대중국 수출이 물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은 석유화학 산업단지 연계, 원유 및 유류 화물 중심. 그러니까 이쪽에 서산 대산항, 군산항, 목포항 중국과 가장 가까워 화물 운송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군산항, 서산 대산항 서산 대산항에서 광양항까지의 거리가 280에 300km, 소요시간 경로에 따라 3시간 30분, 4시간 정도. 뭐 광양항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택 광양항까지 해가지고 3시간 30분, 4시간 정도 서산 대산항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컨테이너 전기 항로도 있고 서산 대산항과 중국 농양항 거리는 339km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시간 30분, 4시간 정도 걸리는 데는데요. 그러면 평택강 거리 서산 대산항과 평택 거리는 서산대 평택항 사이의 거리가 해상 항로 기준으로 38km 이렇게 해서 평택항과도 가까운 위치에 서해안 분리의 주요한 거점 이렇게 서산 대산항이 이렇게 뼈고 유사시에는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 서산 대산항 컨테이너선 운영에 대해서 2025년 2월에 서산 대산항 역대 최대 규모 2,500 TEU급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는 신규 전기 항로가 개설되었다. 세계적인 해운사 머스크가 5척의 선박을 순환 배치,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남아시아를 연계하는 주간 전기 노선을 운영한다. 덴마크 머스크사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국 대산항, 중국 다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필리핀 다바오 등이 있습니다. 대산항 내 7번째 컨테이너 항로 물동량 증가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 다변화, 동남아 직수출 및 원양 환적 가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항만 물동량 6이고요. 물동량 9천만 톤을 되돌파 글로벌 관문항으로 도약 중이다.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 위주의 화물에서 고부가 가치 컨테이너 화물 처리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산 대산항도 유사시에는 광양항 않게 그냥 그 서산 대산항에서 평택까지 거리가 되게 가깝네요. 평택까지의 거리가 불과 40km, 50km이기 때문에 시간은 50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산 대산항에서 평택으로 분류를 들여와도 됩니다. 광양항에서 들어와도 되지만 광양은 좀 멀고요. 서산항에서 서산 대산항에서 평택도 부두가 있으니까 평택도 항만이 있으니까 곧바로 들어와도 되지만 유사시에는 서산 대산항에서
이것을 서산 대산 지역에서 평택 당지는 오가는 물동량이 많다 이렇게 나오네요. 두 지역은 서해대교로 사이에도 인접해 있다. 한 50분,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더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물자 수송해도 되겠네요. 자주 빈번하게 오갔다는 것은 제주도 같은 데 물류 기준을 두고 해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공급을 하고 자주 오가는 게 뭐든. 그래서 보급품의 종류는 되게 자주 이렇게 식량이라도 자주 공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특별 공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분산해서 하면 되겠네요. 제주도 평택간 거리를 볼게요. 380km, 400km. 그래서 과거 취향한 카페인 운항 노선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인데 제주도 평택간 운송 시간을 볼게요. 일반적인 화물 운송은 보통 2일에 3일 정도로 이렇게 늦어.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 시간이 합쳐진 것이래. 되게 늦네. 새벽 1시에 평택 물류 출발, 목포항 이동. 목포항에서 다시 평택에서 제주항까지. 제주항에서 곧바로 이렇게 평택에서 곧바로 제주항까지 가면 되지. 목포항까지 이동해서 목포항에서 다시 또 제주항까지 오는. 신선 제품의 경우는 제주에서 평택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당일 배송을 하고 있고요. 당일 배송 다음날 새벽 도착한 경우 이게 신선 제품의 경우에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주에서 평택이 당일 배송한답니다. 네네. 그래서 제주 내륙 운송 시간이 제주 목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평택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카페리의 배의 경우에는 13시간, 15시간 소요. 운항소 계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배편은 근데 웃기는 게요. 제주도 배편이 쾌속선으로 갈 때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걸리고요. 대형 카페리는 4시간, 5시간 소요돼. 그러니까 그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다른 데 경로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면 쾌속선의 경우 제주도 배편이 완도, 목포, 진도, 녹동에서 녹동 공흥에서 출발하면 소요 시간은 쾌속선으로는 1시간 30분에 2시간 걸린다. 대형 카페리 4시간, 5시간 소요된다. 그럼 빨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네. 완도 제주가 한일고소 이 2시간 40분 걸리고요. 네, 진도 제주가 산타모니카 90분, 목포 제주가 4시간 5시간 기상에 따라 변동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녹동 공흥에서 제주는 하루 1, 2회 운항인데 3시간 30분 4시간 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포와 평택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인 기차 이동 기준 3시간 반에서 4시간. 예, 그렇게 돼 있네요. 목포항과 배로 갔을 때 목포항과 평택항 걸리는 시간. 목포 자동차로는 3시간 30분 4시간. 그래서 KTX는 1시간 40분, 2시간 20분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간 기착지 없이 곧바로 가면은 되게 빠르게 이렇게 대부분 다 당일날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어디 들렀다 들어가면 좀 늦고 그냥 곧바로 제주도의 평택항을 들어가면
제주도 평택간 걸리는 시간이 여객선은 좀 느리고 제주 평택간 회속선 걸리는 시간 이게 약간 그 놀면서 가는 대형가 페리가 좀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진도항, 제주도에서 제주도로 가장 빠른 배분이 진도항 여객선에서 출발하는 산타모니카인데 제주까지 90분이 소요된다. 또는 1시간 30분, 90분 이렇게 소요된다. 진도와 평평간 거리. 진도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평택항까지 거리는 3시간 30분에 4시간 정도 자동차로 이동 시 이렇게 들어간다. 진도와 평택항, 진도항 세무로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진도항 들렀다가 다시 이쪽으로 갈 일이 뭐 곧바로 평택항 들어가면 되지. 그러네요. 유사시에는 그러네요. 유사시에는 이런 우리 항만이 이게 남해안 또는 서해안 또는 동해안으로 다양하게 항만이 존재합니다. 다들 이렇게 더 큰 규모의 선박이 들어다닐 수 있도록 확충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평택 당전항은 대규모 무역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평균 수심이 평택항은 14m, 초대형 선박에 접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거쳤다. 수심 편차도 적고 수심 편차가 적답니다. 이렇게 밀물과 썰물 차이가 이게 적은 것 같은데. 대중국 교역기지가 바로 평택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 중국간 컨테이너선이 약 2일이 소요된답니다. 1일만 이동할 수 없고 이틀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출발일 제외 약 이틀이 걸린다. 16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18일 제주항 입항하였다. 하루 안에 화물 운송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네요. 하루 안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중간에 들렀다가는 물건을 싣고 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건을 싣고 검사하고 출발하고 이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군사력으로 군함으로 갔을 때 제주도 군함이나 빠른 속도 여객선은 하루 안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12시간에서 15시간 내에만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상하이에서 출발한 크루즈선들이 제주에 기항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이동은 크루즈나 페리를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가 차이가 있네요. 제주 해군기지,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 특별시, 서귀포시, 강정등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민간 크루즈 섬과 군함이 함께 사용한다. 민군 복합항구, 서귀포시의 주요 안보 및 관광시설로 운영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제7 기동 전당대 해군 주요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라고 해서 군함 20척 및 15만 톤급 크루즈 2척 동시 정박 가능. 여기서 이렇게 선박을 수리하는 것을 지금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에서 필리 조선사를 인수했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여기서 미군 함정이라든지 한국군의 해군과 더불어서 군함 수리, 선박 수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게 이게 배를 만들 수 있나?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지금 약간 여기 지배주주인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위성도 100기씩 만들고 선박 수리 그다음에 무슨 각종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같은 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도심 교통으로 드론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제주도에서 도심교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는 엔진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쪽에서 하나 엔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도심 항공교통 UAM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민 중심으로 바꿔야 공항 함덕 도심급행 신설. 하나하고 제주도가 제주 팹리스 공장 없는 반도체 육성 산업을 위해서 제주도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팹리스 반도체 육성을 협의체를 구성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주 지역 수출분 가운데 팹리스 반도체가 61.7%, 2,749억 원 압도적 비중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성된 인력이 제주 지역 반도체 기업으로 채용되도록 노력한다. 제주도 대학 연구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 이렇게 제주 반도체 메타시 NI 제주 지역 반도체 기업들이 제주 대학교 졸업생 25명 채용. 아니 그렇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구만요. 대규모 제조 인프라보다 기업 연구, 세계 연구 역량이 중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주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팹리스 산학연 협의체 가동. 낸드 MCP. 제주 반도체는 낸드 MCP, C램, S램, D램이 있다. 삼성전자들 대기업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모바일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 제주반도체가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라 450억 원 규모의 구해차 3호 12와 각각 620억 원, 100억 원 규모의 BW 뚜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 4월이죠. 네, 4월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다. 그래서 총 117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하는데요. 뭐 행사 가액은 모두 44,300원으로 책정됐다. 전환 행사 가격이 주로 12, 101만 5,801주, BW 162만 5,281주, 총 264만 주. 이게는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서 1년 뒤부터 30% 한도 내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주가 하락 시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 희석 부담은 변수로 남는다. 조달한 자금 전액을 운영 자금으로 활용한다. 웨이퍼 구입비 300원, 연구개발비 150원씩, 원자재 구입 600원, 나머지 100원씩 연구개발, 단순